당대표 선거에서 나경원 의원, 유승민 의원 다 쳐서 없애고 또 이준석 전 대표 그렇게 다 밀어버리고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김기현 대표 당대표로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이 당내에 누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어야 이 정부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번에 서문시장만 방문한 것이 아니라 순천 이 국제정원 박람회 같은 경우도 가서 네. 민주당의 소병철 의원이나 또는 민주당 출신이었던 순천시장 노광규 시장 등과 교류도 많이 하시고 그분들로부터 관심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받고 사실 이 지역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협치하려는 노력을 많이 보여줬는데 네. 마치 뭐 대구에만 간 것처럼 부각되다 보니까 자,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렸던 심평 변호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당을 이끌었던 이준석 전 대표, 이 두 사람의 얘기를 짚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 앵커의 픽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토사 구평 물음표, 토사 구석 물음표 이렇게 정해봤는데, 자 먼저 미리수 기자, 토사 구평, 자 이거는 무슨 얘기죠? 네, 이 대통령의 대선 수행 실장을 맡았던 이용 의원이 어제 작심 발언을 하는 SNS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네. 여기에 심평 변호사 관련된 내용이 담겼는데요. 얼마 전 이 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이 지지층에게만 구애를 한다, 중도 확장이 필요하다 이런 쓴소리를 했던 신 변호사를 직접 저격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는 사실 멘토가 없다. 이 사실은 멘토를 가장하고 있는 당사자가 더 잘할 것이다. 아하. 신평발 창작물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 이제는 멘토가 아니고 멘토를 가장하는 거다. 이용 의원의 SNS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토사구평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임재 변호사, 심평 변호사도 이용 의원 SNS를 봤겠죠? 뭐 얘기 없었어요? 네, 또 바로 또 언급을 남겼습니다. 어허. 이에 대해서 이용 의원에게 뭐 나이값을 하지 못하고 이 의원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사과드린다 이런 말을 남겼고요. 화가 많이 난 모양이다. 내가 좀 부족하게 글을 쓴 탓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지만요. 그러면서도 이제 만에 하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 윤 대통령과 심평 변호사 나와의 관계가 어긋났다고 하는 것은 뭐 아니다.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당부했던 말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비판은 네. 정확한 비판이다. 수도권이나 이런 중심층, 중도층의 표를 잡지 못하면은 앞으로 총선에서 승리가 어렵다는 나의 비판은 나는 또 이 비판이 맞을 거라고 믿는다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민 기자, 그러면 이제 심평 변호사를 우리가 부를 때 구 멘토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네, 일단 이 심평 변호사 본인은요, 자신 대통령의 멘토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본인 있습니다. 입으로 난 멘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맞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정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본인도 모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 대통령의 멘토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윤석열 대통령 이 대선 출마를 앞둔 21년도 7월에 첫 번째 만남을 가졌는데 이후에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된 후에 심평 변호사의 출판 기념회를 직접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축사를 했고 이후에 이 김건희 여사가 신 변호사가 SNS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날선 비판을 하면 이런 글을 계속 전해줬다. 이런 내용을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뭔가 결정을 내릴 때 판단 삼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서 지금까지 심평 변호사가 뭐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이런 인물이라고 수식어가 계속 붙어왔습니다. 자, 장혜찬 최고위원, 수식어도 많이 붙고요.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멘토인가요? 뭐 저는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이야기는 종종 들었지만 심평 변호사 본인도 SNS에 밝힌 것처럼 자신은 멘토라는 이야기 나올 때마다 그렇지 않다라고 정정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뭐 본인의 의견을 따라가도 그렇지 않다인데 언론에서 좀 확대 해석, 과대 해석을 해왔던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누구든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정치인이든 그 행보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쓴소리도 할 수 있죠. 다만 그것이 이 멘토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와 함께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실제보다 크게 영향력을 끼쳤던 것,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자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권 일각의 의견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번에 서문시장만 방문한 것이 아니라 순천 이 국제정원 박람회 같은 경우도 가서 네. 민주당의 소병철 의원이나 또는 민주당 출신이었던 순천시장 노광규 시장 등과 교류도 많이 하시고 그분들로부터 관심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받고 사실 이 지역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협치하려는 노력을 많이 보여줬는데 네. 마치 뭐 대구에만 간 것처럼 부각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좀 바로잡을 필요를 여권의 정치인들이 느꼈던 것 같다 정도로 가름하고 싶습니다. 그럼 신 전 의원 옆에서 보기에는 심평 변호사가 멘토처럼 보이세요? 아닌 것처럼 보이세요? 뭐 멘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허.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 선거에서 나경원 의원, 유승민 의원 다 쳐서 없애고 또 이준석 전 대표 그렇게 다 밀어버리고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김기현 대표 당대표를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이 당내에 누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어야 이 정부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이용 의원이라고 하는 뭔가 행동대장 같은 분이 나서서 다른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정당 안에, 여권 안에 이제 하나의 목소리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저는 대통령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냐면요. 구중궁궐에 갇혀버렸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보통은 3년, 4년 차에 구중궁궐에 갇힌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구중궁궐에 스스로를 가둬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뭐 내 입으로 나는 멘토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부분만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지수 기자, 다음 토사 구석으로 한번 가보죠. 네, 이번엔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대통령과 사이가 틀어진 이유에 대해서 직접 해명하고 나선 건데요. 이준석 전 대표 일단 이 자신이 대통령이 권하는 술을 거절해서 사이가 틀어졌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낭설이다. 사실 무근이다 해명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진짜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서 마셨어요 맥주. 제가 장염에 걸려서 안 마신다고 이야기했다고 기자들한테 퍼뜨리더라고요. 저는 10년 동안 장염 걸린 적이 없어요. 네, 대통령 본인도 정확한 이유를 주변에 이야기하지 않아서 이런 낭설이 계속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당대표는 대선 후보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런 발언을 했던 게 갈등의 원인 중 하나였던 것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임재 변호사, 저도 글 봤는데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아쉬운 게 좀 많았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 모 라디오에 출연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요. 윤 대통령이 아쉬운 부분은 나에게 어떤 속내를 터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아, 나한테 속내를 털어놓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점이 뭐 마음에 안 드는지 이런 부분을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면 좀 더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겠냐 이런 취지로 언급을 했다고 보이는데요. 네. 특히 이런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단 한 번도 나에게는 말을 놓은 적 없다. 항상 대표님 이렇게 존대했다고 밝히면서 오늘 함께 출연하신 또 장 최고위원님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장 최고위원님한테는 이제 이름을 편하게 부르시면서 이렇게 뭐 말을 걸고 하셨는데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나에게는 어떤 마음을 연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밝혔습니다. 오늘 장해찬 최고위원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진짜 죄송하지만 윤 대통령이 예찬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니 뭐 편한 자리나 사석에서는 그렇게 부르시지만 또 제가 얼마 전에 청년 당정대로 MZ세대 노조 뭐 새로고침 협의회 만나서 전화 연결한 자리에서는 이제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전화로 연결이 됐지만 장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처음 이제 두 분이 만났을 때부터 대선 경선 후보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당 대표 신분이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당 대표라는 직함을 불렀던 것이고 저는 경선 캠프가 구성되기 전부터 먼저 사적으로 만나 인연을 그렇죠. 맺은 이 아들뻘의 이 방송인이었기 때문에 네. 사적인 자리에서는 편하게 부르는 걸 가지고 비교하면서 뭐 나를 경계한 것 같다. 일단 이 2년이나 지나서 지난 이야기를 시시콜콜 꺼내는 게 과연 정치 지도자가 할 만한 태도인가라는 아쉬움이 한 가지 들고요. 네. 계속해서 본인이 당대표직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고 중도 낙마한 것에 대한 책임 돌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남 탓입니다. 물론 억울한 부분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왜 우리 당원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던가. 만약 우리 당원들이 굳건히 이준석 전 대표를 계속 지지했으면 윤리위가 아니라 윤리위 할아버지가 와도 그거 당대표직 수행 못하게 못 만듭니다. 그런데 이번 전대에서도 드러났지만 이준석 전 대표나 이준석계에 대한 당심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잖아요. 그럼 그 원인 중에 내가 제공한 것은 없는가?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건데 너무나 오래된 과거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도 좀 너무 자질구레해 보이지만 여전히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주변부로 돌리는 태도는 저는 성숙한 정치인이 보낼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전 대표는 왜 이 시기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뭐 총선이 다가오니까 아니면 관계 개선을 하려고 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언론과 방송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관심을 주길 바라는 일종의 어떤 관심에 대한 중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민지숙 기자.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 지우개에 나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 바로 김기현표 개혁안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개혁안들 지우개에 나섰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이었던 이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을 평가하는 이 제도를 국회의원 후보로 확대하는 이 내용 가장 먼저 백지화될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당 대표실 관계자도 현재 김기현 대표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보고받으며 혁신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거 사실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잖아요, 윤지호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최재형 전 혁신위원장이 이제 제출한 건의안을 가져다 쓸 생각이 없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혁안 중에서 실무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색을 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나가고 있음을 밝힌다고 국민의힘 대변인 측에서 밝혔습니다. 자, 신정혜 전 의원. 어쨌든 뭐 국민의힘에서 반박은 하긴 했지만 자,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설 가능성 계속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저희가 했다 좀 전에 지었던 제목 잘못 지었다고 보세요? 저는 가속화될 것 같아요. 가속화될 것 같아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 스스로도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을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품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북한이 통일을 하자라고 제안하는 것보다도 더 낮은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화학적 결합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경선 당시, 대선 당시에도 이준석 전 대표에게 존칭을 하고 그 거리를 계속 유지했을까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도 이준석 대표와 어떤 앞으로의 어떤 미래의 과정을 MZ세대의 어떤 인기를 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왜 손을 내밀지 않을까요? 애초에 화학적 결합 자체를 시도하지 않고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서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가 아닐까, 헤어질 결심이 이미 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